아베 정부의 경제 도발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산업의 급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시사교육창에선 한국과 일본 이 소재 산업의 현장을 통해 그 차이점을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재가 우리의 급소라는 걸 이번에 정말로 뼈저리게 느꼈으니만큼 이걸 전화위복의 계기로 만들려면 어찌 해야 할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6년 일본 샤프는 50인치대 텔레비전 패널을 양산하는 8세대 LCD 공장을 세계 최초로 가동했습니다. 2006年、亀山工場が世界のテレビを変えていきます。世界で初めて採用された史上最大となる第8世代マザーガラス。 삼성과 LG에 출당한 LCD 분야에서 다시 한국 기업을 앞서기 위해 일본 정부는 샤프와 함께 소재와 장비 등 26개 업체가 참여한 퓨처 비전이라는 국가 프로젝트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소재를 사용해 기존 제조 공정을 4분의 1 이상 단축한 잉크젯 기술을 개발하면서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プリンター等で使われております、従来のインクジェットの技術を、カラーフィルターに持ち込もうという形で、作り上げたシステムです。従来のカラーフィルタープロセスに比べますと、材料が、カラーフィルター材料が非常に少なくて済むというふうなメリットはもちろんですが、一番大きなメリットの一つに、工程が従来の、プロセスと比べますと、数分の1です。 당시 퓨처비전 연구를 주도했던 도호쿠 대학의 오미 교수는 일본 반도체와 LCD 분야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오미 교수는 개발된 소재와 장비가 한국 기업에 넘어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단속하겠다며 한국 기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なんでそこまで私が厳しくやったか、それはサムソンがね、 日本から教わったことは一つもない。ご冗談。ただじゃ済まないもんがあるんですよ、私の中に。ふざけるのもいい加減にしてくれと。我々が何にも教えないとどういうとこまで行くのかっていうのを見せてやりたい。 일본이 소재 공급을 끊으면 한국 기업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やっぱり新しい素材材料ができてこないと新しい製品新しい産業っていうのは作れない。 일본이 계획한 퓨처 비전은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났고 샤프는 LCD 사업을 매각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일본이 이미 오래전부터 한국 산업의 약점을 꿰뚫어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여 년이 지난 지금 일본 정부는 소재를 무기로 한국 경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This company uses computers for distributed processes, microfabrication, and high-density electron devices. 일본은 한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등이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미국 업체들이 주도하고 있던 그런 산업인데 일본 업체들이 뛰어들면서
86년에 6인치 웨이퍼 양산 라인에 선도적으로 투자하면서 미국 업체들 뛰어넘을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1990년대 일본의 장기 불황이 찾아오면서 일본 기업들이 투자를 망설일 때 삼성이 과감하게 투자하면서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90년대 초반에 삼성이 역으로 8인치 웨이퍼에 먼저 선제적 투자를 하면서 일본 업체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일본이 따라잡힌 건 반도체 산업만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소니라든지 NEC라든지 이런 전자회사들이 TV부터 해서 가전제품에 1등을 하는 나라였죠.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한국과 경쟁을 통해서 져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IT 제품, 즉 TV라든지 이런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한국, 삼성과 LG의 경쟁에서 져버렸던 겁니다. 반도체에 이어 디스플레이 산업에서도 한국이 일본을 앞서가면서 전자업계 판도가 뒤바뀐 겁니다. 일본 산업계는 그런 변화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도체 칩이나 패널,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완제품, TV라든지 냉장고, 세탁기, 이런 스마트폰 이런 시장에서도 이제 일본은 한국보다 경쟁이 안 되는 나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7, 80년도 그렇게 하려 했기 때문에 마음에는 얼마나 아쉬운 게 있겠습니까? 문제는 일본은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면서 소재와 장비 업체를 함께 키웠지만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대신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일본으로부터 소재와 장비를 사서 반도체 강국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한국은 제조기술을 계속 발전시키고 제조기술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일본의 제일 좋은 소재를 써서 소재기술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제조기술 발전, 일본의 소재기술 발전 이래서 협력해서 반도체 기술을 발전시킨 겁니다. 일본은 인류 소재를 공급하고 한국은 그것을 수입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를 만든다. 이런 오랜 분업 구조가 하루아침에 깨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포문은 아베 총리가 열었습니다. これはワスナーアレンジメントという国際的なルールがあります。日本も入っている。その義務の中において相手の国が詳細に申し上げれば約束を守らないという中においては今までの優遇措置は取れない。 일본은 안보 문제라는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내세워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가지에 대해 한국 수출을 규제했습니다.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에 달하는 독점적인 소재들입니다.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부터 3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기를 막았습니다. これまでは韓国に対する優遇措置によって一度手続きを済ませれば3年間は個別の申請が免除されていましたが今後は輸出のたびに申請を行うことになります。 일요일날 쉬시게 못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極めて韓国の対応次第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当然、拡大する可能性もありますし 국내 30대 그룹 총수들이 청와대를 모였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뒤 윤 대통령과 기업인들 간의 첫 긴급 회동입니다. 日本が
今月4日に韓国に対する半導体の原材料などの輸出規制を厳しくしてから初めての事務レベルの会合です。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それを知らないふりをして改めて提案するのは極めて無礼でございます。 날짜는 저희가 편한 날짜를 고르겠고 지금 열심히 칼을 갈고 있겠습니다. アジアで唯一の該当国でありました韓国が除外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後7日に公布し28日に施行をされます。 아베 정부는 치밀하게 한국 경제의 급소를 노렸습니다. 반도체의 기본 원리는 석판화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중요한 기술을 영어로 포토, 리토, 그라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포토라는 것이 빛을 의미하고 리토라는 것은 돌을 의미합니다. 그라피라는 것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빛을 이용해서 실리콘이라는 돌에다가 미세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이 어려운 이유는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는데 그 안에 더 미세한 그림을 그려서 용량을 늘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규제한 소재들은 이런 최첨단 공정에 꼭 필요합니다. 고순도 불화수소는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데 쓰입니다. 하이드로크로릭 액시드 HF에서 불산이라고 합니다. 순도가 중요한데요. 반도체 회사에서 사용하는 순도는 99.99959의 순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웨이파우의 잔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불산 케미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는 실리콘 웨이퍼 겉에 바른 뒤 빛을 받아 반도체 회로를 새기는 감광액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토레지스트입니다. 이 포토레지스트를 가지고 여기 있는 12인치 웨이퍼 스핀 코팅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스핀 코팅한 색깔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필름은 폴더블 폰과 같은 잘 휘어지는 OLED에 사용되는 소재입니다. 얇은 그라스 위에 폴리미드가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폴리미드는 OLED 디바이스를 만들면 마지막 단계에서 보호막을 만들기 위해서 코팅하는 재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폴리미드 필름이 되겠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는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4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이 규제한 세 가지 소재는 모두 합쳐도 일본 전체 수출의 0.05%도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반도체 공정에서 수입 의존도가 높으면서 대체가 쉽지 않은 부분들을 일부러 딱 몇 개를 찍어서 그 견제구를 날린 것 같아요. 자기들은 총액이 얼마 안 되니까 그 피해가 적으면서 상대방은 가장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고른 건데요. 金額的にはそんなに大きなものではありませんで、1月から5月の統計で見ますと、日本の輸出の 0.05% を占めるに過ぎないんですね。ということで、個別企業という面では当然その企業さんには影響があるとは思うんですが、マクロ経済全体で見ると輸出に与える影響はそれほど大きくないですし、その生産が落ち込んだからといって、日本経済が大きなダメージを受けるということはないと思います。 이번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업체는 앞으로 세 가지 소재를 한국으로 수출할 때마다 일본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에는
3년마다 포괄적으로 승인을 받았는데 이 절차가 까다로워진 겁니다. 今までのようなタイムリーな打ち合わせだとかサンプルのやり取りっていうのが事務的な手間が省せるような形ですかね。利益が高い製品にはなりますので、そういった製品が出るのが遅れ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いけば、ちょっと利益が出にくくなってくる可能性もあるかなっていうぐらいな感じ。 심사 기간은 90일 정도지만 그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특히 포토레지스트와 불화수소 같은 소재는 보존 기간이 길지 않다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 사놓을 수 없는 이유가 이제 냉장돼 있는 거를 꺼내 와서 실온에 이제 나오면은 그때부터 유효 기간이 카운트가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많이 사놓을 수가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전문가들은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9월 말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月いっぱいまでにたくさん買えるだけ買ったんで2ヶ月ぐらいはあると思います。在庫が。で2ヶ月以上は基本的にあんまり持てない。賞味期限というか期限があるんで。 결국 9월 말까지 일본 정부가 추가 수출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 국내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제철 회사 고로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이렇게 멈췄다가 재가동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시설은 365일 24시간 풀 가동합니다. 그걸 어떠한 이유에 따라서 잠깐 멈췄다가 다시 살리는데 바로는 안 됩니다. 취재진은 일본 내의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일본 소재업체 10곳에 취재 요청 이메일을 보냈지만 모두 응할 수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을 밝힐 수 없다는 업체도 있었고 모든 언론 취재를 거절하고 있다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일본 업체들이 내놓고 말은 못하는 분위기지만 안보 문제라는 일본 정부의 설명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는 기업이 많다고 합니다. 経済産業省の人たちとも話をしましたけれども、日本側の主張は、韓国に向けて輸出したフッ化水素ですとか材料がですね、どっかを経由して第三国に行ってるんじゃないかと、そういう可能性があるん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を、言ってるんですね。それに対して、じゃあ材料メーカーさんたちが、どう考えてるかっていうと、初めてそういう話は聞きましたと。で急にそういうことをするもんだから、事前に何の打ち合わせもなく急に日本の政府が動いたんで戸惑ってますというのが今の現状だと思います。 일본 정부는 한국에서 제3국으로 뭔가가 유출됐다는 얘기를 계속 흘리고 있지만 정작 그게 무엇인지 어디로 갔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반도체 분야를 취재하고 20권 넘는 관련 서적을 펴낸 이즈미야 씨도 7월 한 달 동안 2차례 경제산업성 관료들을 만났습니다. 일본 정부 공무원들과 현 상황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한국에서 제3국으로 유출됐다는 똑같은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말하는 제3국이 중국일 수도 있다는 추정이 일본 언론을 통해 나오는 이유입니다. 国会の審議の時にね、
安倍首相はじゃあそれは具体的にはどうなんだって野党からいっぱい言われたんですけど、詳しくは申し上げられないって言いましたよね。で後からいろんな記者がぶら下がり次第で聞き出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中国に渡るというですね。 중국이 중국제조 2025를 통해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과 이번 사태를 연결해서 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장비와 소재 수출 규제 등을 통해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견제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푸젠진화와 이노트론 등이 올해 양산 예정이던 반도체 제품이 중단되거나 지연될 처지에 놓였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中国には巨大なメモリー工場を作ろうとしてるんですよ。16兆円突っ込んで。でそれを、トランプ氏は体を張って阻止してるわけですよ。作らせないと。絶対作らせないと。 先端のメモリー工場は作らせないという軍事防衛のことばっかり言ってますけどね、それよりは半導体ですね。 물론 이런 추정은 제3국이 어디냐에 대해 일본 정부가 전혀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온 일본 내 전문가 분석 중 하나입니다. 우리 정부도 우리의 무역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를 대라고 요구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쪽에서 이 조치를 취하게 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적절한 사례에 대해서 그 얘기가 나온 지가 지금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부적절한 사례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냐. 한 번도 저희는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제3국 유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단호한 입장입니다. 전략물자의 품목 리스트에 들어있는 품목입니다. 어디에 쓰는 거다라고 등록을 하고 수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왜냐하면 그 페널티가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페널티의 수준을 벗어납니다. 기업에 사활을 걸고 그럴 일을 벌인다? 굉장히 우둔한 생각이죠. 예. 그래서 상식적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 없습니다. 일본 정부가 이 사태를 어디까지 끌고 갈지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다만 일본이 규제한 3가지 품목을 따로 떼어놓고 보면 일본 정부의 노림수를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불화수소는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쓰입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생산이 중단되더라도 재고가 충분한 상황이어서 11월까지는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겨서 미국 기업에 피해가 생기는 건 피하고 싶기 때문에 그 전에 불화수소 공급을 재개할 가능성이 큽니다. 今在庫はメモリーの在庫はですね、だいたい8週間分ぐらいあると思います。それがなくなったらどうなるかっていうことですが、もちろんアップルや、データセンターの人たち、例えばデルですとか HP ですとか、多くの人たちが困るわけですよね。で、それは多分起こらないようにするんだと思います。
それは日本政府がある程度、そこまで、アメリカ企業、例えば多くはアメリカ企業ですよね、に迷惑がかかるところまでは、追い込まないと思います。 플루오린 폴리이미드는 OLED 패널에 사용되는데 한국에서 생산이 중단되면 일본 기업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갑니다. 역시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공급을 정상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韓国はこれらの品目の7割から9割を日本から調達していて、日本からの輸出が滞ると有機 EL ディスプレイや半導体の生産ができなくなる恐れがある。そうなると日本メーカーは有機 EL パネルの全量を韓国から輸入していますので、有機 EL 画面のテレビやスマートフォンが作れなくな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わけです。 가장 큰 문제는 EUV 포토 레지스트입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 정부가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일본으로서는 한국이 이 제조업을, 반도체 제조업을, 특히 비메모리 제조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메모리 반도체를 타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일본이 이번에 선택한 EUV 포토레지스트를 막는 길입니다. 삼성전자는 올 상반기에 133조 원을 투자해 시스템 반도체, 즉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렸습니다만 이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의 미래를 열어가는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메모리에 이어서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도 당부하신 대로 확실한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보통 100개 정도입니다. 이 스마트폰은 분해를 해보면 반도체의 덩어리입니다. CPU에 해당하는 AP,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있고 통신을 할 수 있는 통신칩, 모뎀 칩이 되어 있고요.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는 DRAM, 아주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저장하는 DRAM이 있고 속도는 느린데 많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낸드 플래시 메모리. 자, 음향이 필요하죠. 음향을 하는 오디오 칩이 있고요. 여기서 DRAM처럼 저장 기능을 하는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이고 연산과 논리 등 정보 처리에 쓰이는 반도체를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합니다. 세계 시장 규모도 비메모리가 2배 이상 큽니다. 우리가 메모리 시장을 잡았어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비메모리 쪽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비메모리에는 크게 나눠서 제조와 설계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근데 비메모리에서 설계는 미국이 단 한 번도 자리를 내준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설계 시장은 미국이 그대로 가져갔고요. 제조 부분이 이제 남아있는데, 제조 부분의 시장이 이제 점점점 커지고, 미국도 그거를 제3국으로 넘기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비메모리 제조 분야는 타이완의 TSMC가 1위인데, 여기에 삼성이 뛰어든 겁니다. 삼성은 10억 분의 7m, 7나노 공정을 세계 최초로 개발해 TSMC를 추격할 계획인데 이 공정의 핵심이 EUV, 극자외선 소재와 장비라고 합니다. 결국 EUV 포토 레지스트라는 소재 하나가 없어도 삼성의 양산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지금 三世さんがずっとこう追っかけてかなり近づいてきている。それがまた離れてしまういうことが起こってしまうと、最先端を使う人たちってクアルコム、NVIDIA、アップル、こういう人たちなんですけれども、そういったその商売が、本当はサムソンが取れるはずなのに、失ってしまって TSMC に行ってしまうかもしれない。サムソンにとっては結構大きな影響だと思います。そこは将来の何ですか、本当に、
最先端の半導体に関わるところなんで、ここはちょっと問題が出るかもしれないですね。結構大きな問題だと思います。 삼성이 생산하지 못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TSMC로부터 구입하면 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도 큰 부담 없이 공격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것은 저희 나라가 앞으로 끌고 나가야 될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일본에서 사실은 건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미래 성장해 나가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저앉히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함에 따라 더 많은 물품의 수출을 규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いわゆる禁輸措置ではないということは明確に申し上げておきたい。手続きさえしっかりやっていただければ、管理をしっかりやっていただければ、これは輸出はできるわけであります。 일본 정부가 수출을 통제하는 전략물자는 모두 1194개. 이 가운데 무기와 관련돼 기존에도 개별 허가를 받은 품목과 일본에서 생산하지 않는 품목, 한국이 수입하지 않는 품목 등을 제외하면 159개 품목이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미래 자동차 산업과 항공우주 산업, 기계 산업 등에 필요한 핵심 소재와 장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나라 모든 제조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기계 산업의 핵심이라고 하는 그 CNC, 이 제어 장치들, 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로봇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로봇과 관련된 핵심적인 제어 부품들, 미래차 관련된 수소차 부품 또는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소재, 탄소 복합 재료, CFRP 같은 재료도 현재는 일본이 상당히 세계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소재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클 거라고 봅니다. 일본 안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일본 업체로부터 수입하지 않고 개발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作るようになるとこう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国と国同士でですね、積極的な話し合いが進むことを。 그런데 얘기를 되감아서 다시 들어보면 作るようになるとこういうこと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ね。 부품 산업에 대해 걱정하면서도 소재 산업은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재 산업은 단기간에 어떤 성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이 추격하기 힘들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원천 기술에서 상업화까지 걸리는 시간이 최소한 20년이다. 최소한. 그래서 이걸 인내의 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마치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세스랑 상당히 유사한 산업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수출을 규제한 소재를 다른 곳에서 대체 수입하거나 국산화하는 게 힘든 것도 이런 소재 산업의 특성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불화수소의 경우 우리나라는 99.9%, 중국은 99.99%까지 만드는데 일본에서 수입하는 반도체 공정용 고순도 불화수소는 99.999%입니다. 이게 얼마나 다를까요? 99.99하고 99.999가 뭐가 그렇게 다르냐?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식이고요. 이 반도체 공정에서는 전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겁니다. 99.99를 가지고 99.999로 만드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고순도로 불화수소를 정제하는 기술은
사실은 일본만 가지고 있습니다. 순도가 낮은 걸 갖고 좀 불량률이 많이 나면은 뭐 그거 손해 감소하고 하면 되지 않느냐? 이건 현장을 모르는 얘기죠. 불량률이 나쁜 D램은 아무도 안 사갑니다. EUV 포토레지스트도 일본이 독자적으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소재들은 각종 특허로 보호장벽을 만들어놔서 뚫고 들어가기 쉽지 않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소재는 그 특허와 관련된 제한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회사들이 대부분의 많은 지적재산권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무조건 카피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일본 산업계는 암묵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현장에서의 오랜 경험을 통해 체득되는 지식을 말하는데 소재 산업에는 첨단 기술뿐 아니라 이런 암묵지가 녹아들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은 장인정신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수시를 만든 사람이 동경대를 놨는데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수시를 만드니까 동경대 공부를 하고 나서도 또 수시 만드는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일본은 우리보다는 장인정신이 굉장히 좀 깊은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반도체 소재잖아요. 이 소재 분야에 있어서는 기초 정밀화학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본은 1940년대부터 노벨상을 탔지 않습니까? 일본은 지금까지 노벨 화학상 수상자 7명, 물리학상 수상자 9명을 배출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기초 과학이 일본 소재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또 2001년에 소재와 관련된 각종 연구기관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물질재료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물리와 화학, 금속재료 등 다양한 영역의 벽을 넘어 소재 분야의 장기 연구를 총괄하는 지휘본부를 세운 겁니다. 産業界では開発に本当にベーシックから研究してそれでひょっとしたら5年も10年もかかるかもしれないというようなところの開発をするということはだんだん産業界が難しくなってきて今ではなぜか産業界は競争がものすごい激しいからそんな10年先のことにあまりたくさん投資できない。 적어도 10년 후의 기술, 10년 후의 시장을 보고 10년 후의 상품을 개발해야 할 만큼 소재 산업은 오랜 시간에 걸쳐 꽃을 피우는 분야입니다. 일본의 한 경제평론가는 30년 전에 한국 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라고 평했습니다. 잡은 물고기를 어부에게 뺏기는 가마우지처럼 핵심 부품 소재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한국은 수출을 많이 할수록 일본에게 이익을 뺏긴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2001년에 부품 소재 특별법을 만들었고 부품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소재 분야의 격차는 좀처럼 좁히기 힘들었습니다. 소재라는 것은 인내 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상대적으로 부품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소재 강국은 제조업 강국이고 선진국입니다. 소위 말하면 미국, 독일, 일본 정도입니다. 반도체 소재를 만드는 한 중소기업입니다. 화학물질을 기화시켜서 웨이퍼 증착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소재를 개발해 국내 대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축전지를 만드는 방막의 재료로 쓰이는 프리커서 전구체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이와 같이 저희가 실린더에 넣어가지고 밀폐 포장을 해서 고객사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이기 때문에 꼭 국산화해야겠다는 신념을 갖고 뛰어들었지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존에 사용하던 외국 업체 것보다 성능이 훨씬 좋다라는 것까지를 인정받기까지는 정말 저 자체적으로 한 5년 또 우리 고객사에서 한 3년 거쳐서 이제 양산이 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지금 대기업이 필요한 게 뭐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보였다고 합니다. 20개, 30개를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한다고 양산에 적용되는 것은 그중에 또 한 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기업에서 특정하게 지정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맞춰서 그 경제성이 나오도록 도와준다면은 저희들이 개발을 안 할 이유가 없고요. (48년) 전 염료 사업으로 출발했던 이 업체는 15년 전부터 전자 소재 분야에 뛰어들었습니다. 최근엔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에 쓰이는 핵심 소재를 독자 개발했습니다. 투명 폴리이미드의 핵심 모노머는 이 장비를 사용해서 저희가 양산을 하게 됐고요. 그건 뭐 기존 일본 업체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저희 자체 공정 기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와 LCD용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재료인 감광재의 경우 세계 시장의 3분의 1을 점유해 일본에도 수출한다고 합니다. 다만 일본이 수출을 규제한 EUV 포토레지스트는 일본과의 기술 격차가 커서 아직 시간을 두고 도전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반도체 핵심 소재는 개발 관련 장비 이런 것도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고 양산 설비도 또 구축하는 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 뭐 중견기업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단독으로 도전하기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고 거기에다가 또 이제 시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상당히 인내를 갖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많이 있고 규제도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와 안전에 관한 규정이 강화되면서 실험실이나 공장을 늘리려면 투자 비용이 대폭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런 법규들이 당위성은 분명히 인정하지만 이런 현재 산업의 현 시점을 앞질러 가서는 워낙 그 반도체 핵심 소재에 그 진입하는 장벽이 높은 것에 플러스해서 이런 또 새로운 비용 부담들이 너무 과다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각종 실험 절차도 너무 까다롭다는 게 업계의 하소연입니다. 모든 소재는 100% 화학적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그 과정에서 사용하는 독성 물질의 수는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독성 물질은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라라고 선언을 해놨어요. 그게 화평법, 화관법입니다. 이번 사태가 발생한 뒤 정부와 정치권은 업계의 얘기를 들으며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테스트베드를 조기에 구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한 개발을 할 수 있고 현 사태와 같은 일을 재발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소재와 장비를 사용하는 대기업의 관심과 의지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제품의 완성도는 90% 이상을 넘어가기 사실 힘든 게 나머지 10%는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그 수요기업이 만족시킬 만한 그 성능을 가지는가에 대한 검증이거든요. 사실은 그 마지막 10%를 채우는 검증이라는 단계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지만 대기업과의 관계 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KBS는 지난 2006년 당시 부품소재산업진흥원과 함께 소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천 소재 개발이 왜 힘든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기업의 70%가 CEO 재임 기간 중에 성과가 나오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소재 개발에는 10년 이상 걸리는데 CEO 임기는 보통 3년에서 길어야 5년이다 보니 대기업 경영자 입장에선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이 어떤 소재를 국산화해도 대기업이 일본 기업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거나 일본 기업이 가격을 낮춰 국내 기업을 견제해 성장하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번 사태를 계기로 재벌기업 총수들이 생각을 바꾸고 기업 행태를 고쳐 나가야만 소재산업 국산화가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소재 장비 산업 부분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업들도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이 부분이 쉽게 일본에서 갖고 왔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지금 망이 끊어진 거죠. 앞으로는 국내 공급망에 훨씬 더 많은 노력과 힘을 기울이라 저는 생각을 해야 하고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냉정하게 돌아보면 한국과 일본의 분업 구조를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비록 일본 정부가 먼저 그 구조를 흔들었다고 해도 현재는 여전히 분업 구조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금 나오라 뚝딱 하면은 금이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죠. 기술은 그런 게 아니죠. 모든 나라가 원하고 모든 과학자가 원하고 모든 기업이 원하는데 만들 수 있는 나라, 만들 수 있는 기업은 극도로 한정되어 있는 게 첨단 기술입니다. 그렇게 분업을 해오던 상황을 전혀 무시하고 갑자기 왜 이건 안 했느냐라고 하는 지적은 그건 무의미한 거죠. 이걸 깨트리면은 우리도 피해를 보고 물론 다른 나라도 그 어려움을 겪지만은 우리가 그 겪는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거죠. 그렇지만 계속해서 일본의 소재와 장비를 의존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는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만들어놓은 원천 기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고 다른 나라들이 만드는 협력 회사의 인프라를 공유하고 있고 그런 사람들과 공동 개발을 해오면서 하면서 세계 1등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거는 경쟁 국가가 본다 그러면요. 금방 추월할 수 있는 구조다라고 생각해요. 선진국들은 소재 산업에서 국가의 미래를 찾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원소 전략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히토류 같은 희귀 원소를 사용하지 않고 첨단 기능을 가진 물질이나 소재를 개발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미국도 2011년부터 소재 게놈 이니셔티브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간 게놈 프로젝트처럼 각종 소재를 분석하고 선점해서 미국 제조업을 부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오바마 전 대통령이 시작해서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이 이어받았습니다. 선진국들은 다 소재와 관련해서는 국가적 아젠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기회에 저희들도 국가가 이 소재 산업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에 대한 좀 큰 그림이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고 이 규제 조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현재 위기를 맞고 있고 저희들이 이런 위기를 극복하는 데 주어진 시간도 길지 않습니다. (13년) 전 일본에서 만난 스쿠바대 슈이치 교수는 한국처럼 정권마다 산업 정책이 바뀌는 상황에서는 소재 산업의 기반이 되는 기초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30년 동안 형상기억합금 한 분야를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 한국 교수들은 수시로 연구 주제를 바꿔가는 상황이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韓国の場合見てもですね、その時その時に重要な分野に研究費が出されると。ところがそれを取るためには研究者は自分の研究テーマを変えないといけないという、そういうことが起こるとですね、長い期間同じテーマで研究を続けるということができなくなる。そうするとその分野のその研究のレベルは高まっていかない。あるいはその分野のオーソリティは生まれないんですね。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정부는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국산화를 앞당기기 위해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갑자기 끌어오른 이런 관심과 지원도 고맙지만 멀리 보고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합니다.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가 어느 한 시점의 이벤트 내지는 뭐 의지만 가지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적어도 10년 이상의 긴 호흡을 갖고 꾸준히 추진하지 않으면 절대 이게 그 달성이 불가능한 어떤 영역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고, 좀 지속적으로 이 소재품 장비를 국산화해서 전 어떤 생태계가 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웃나라 정부가 우리 경제의 약점을 공격하고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사태가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정치 지형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변하지 않을 장기적인 소재산업 국가 전략을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일본 정부의 도발을 소재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로 만든다면 지금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